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12월 27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내란 전국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 좀 짚어보고 그게 관련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의 법률 대리인들이 나와서 거기 있는 절차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또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업무정지가 됐죠. 자, 그런 것들은 지금의 단계가 최고 위험 수위를 벗어났다. 약간 다음 단계로 들어갔다. 현재는 일단 그렇다. 약간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럼 그 기간은 뭐냐? 한덕수가 버틴 기간은 뭐냐? 절차대로 순리대로 해주지 않고 여기에는 윤석열을 위한 어떤 배려라는 부분이 있고 본인 스스로를 위한 어떤 그 몸값 키우기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체를 밀어붙이는 힘에는 미국이 뒤에 존재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예, 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자, 한덕수 탄핵안이 제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고, 이거는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국장 대행이라는 직책이 없습니다. 대통령 다음에 국무총리죠. 국무총리, 국무위원입니다. 임명직이니까 그거는 과반수면 제적 의원 과반수면 된다. 여기에 대해서 뭐 부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됐고 대신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대행의 대행 체제는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가 이걸 밀어붙이는 야당 쪽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이거는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그것이 사리 판단이 맞고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이다. 지금 내각 전체는 내란에 동조한 건 맞아요. 분명하게. 네, 각 부처에 좀 이따 밝혀질 것 같습니다만 각 부처의 최소한 차관 정도까지는 주요 부서의 장 차관 또는 뭐 최고 주기자 그 다음 주기자 정도까지는 알았던 것 같고 그 계엄이 잘 수행되도록 그때는 계엄이 바로 뭐 1시간 반 만에 한두 시간 만에 해제된다고 생각 안 했겠지요. 그래서 각 부처에서 다음 진행을 위한 준비 회의를 다 한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네. 뭐 그런 사례도 오늘도 좀 하나씩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각이 전체 다 그런 것은 맞고 그런 상황에서 한덕수가 많은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고 같이 준비에 참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최소한 조정을 했다는 것이죠. 국무총리로서. 그렇지만 아무리 그러하다 하더라도 이런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조금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는 왜냐하면 또 탄핵을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여기서 또, 지금 당연한 순리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사이클이 계속 돌 수가 있는데, 지금 내각이, 동조 여부를 봤을 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겨루기가 양쪽 강했던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당연히 순리에, 국민의 뜻은 탄핵에 있지요. 그렇지만, 사물이 돌아가는 방식을 봤을 때 흐름에서는 분명히 걸림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돌파했다는 것은, 미국의 지지가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그만큼 이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위험하게 본다. 예, 그런 메시지가 직접 간접적으로 여야 대통령실에 전달이 됐다고 봅니다. 한덕수 포함해서. 자, 이게 우리나라 그 민초들의 뜻과 국민들의 뜻과 미국의 의지가 일치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 결이 같이 맞다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고 또 세계사적 전환점에 있어서 이것은 상당히 큰 대목이다. 지금은 미국이 우리나라 일이 순리적으로 풀려져 나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그 혜택을 보게 된다. 예. 자,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조중동을 보거나 국민의힘 지지 세력들을 봤을 때는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 체계라는 게
그 뒤에는 항상 미국이라는 뒷배가 있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조기하고 태극기하고 같이 들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윤석열이 이상한 짓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 한 고비를 넘어갔지만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윤석열과 한 배를 타고 있지 않다라는 것만 확인시켜줘도 아주 간접적으로라도 또 지금 트럼프의 취임식이 1월 20일로 지금 20일 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제스처만 취해줘도 한 축이 바로 무너질 수 있어요. 예,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지지 세력이 미국이 등을 돌렸다 생각하면 그중에 태반이 아마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런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오늘 뭐 변론 준비 기일 시작됐고 얘기가 지금 되는 건데 현재 6명이고 9명으로 돼야 되는데 9명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만은 저는 6명으로 하더라도 결과로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윤석열 쪽에서 저항을 할수록 좀 더 많은 정보들이 까발려져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적당한 순간에 국민의 힘이 윤석열을 버려야 돼요. 그들은 어떤 결사체적인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이해관계적인 모임이에요. 이익 집단이에요. 확실하게. 정치 이익 집단.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이상의 데미지가 간다. 그리고 그들의 핵심 지지층에 대해서 충분히 할 바를 했다 싶으면 아마 발을 뺄 겁니다. 예. 자, 거기서 이제 한덕수의 공간이 좀 생길 수 있다. 이런 거죠. 여러 간접적인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 자, 오늘 이거는 이제 바로 같이 나왔죠. 이런 게 이런 날 나온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자, 김용현의 전 국방장관 김용현의 공소장의 내용이 이거는 이제 검찰에서 조사한 겁니다. 거기에도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런 표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윤석열 지시사항이었다고. 이미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특정 사령관의 입에서 나왔죠. 그 말이 전화 와가지고. 수방사령관에도 전했죠. 네. 그 사실상 발표 지시한 윤 대통령 이 말이 전혀 틀린 게 아니죠. 사실이죠.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뒤에 또 따라 나올 추가의 정보들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보라는 형식을 빌어서요. 자, 그다음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맡게 됐는데 한덕수 탄핵 재고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거는 본인들이 이것도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 의리를 다한다는 이제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압박을 아주 강하게 받을 겁니다. 한덕수만큼 강력하게 여러 가지 상황에 저항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 한덕수는 정치적 목적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국민의힘에 있어서 최후에까지 윤석열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거거든요. 국민의힘은 가운데 구심점이 없어요. 왜? 불임정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홍준표까지 끌떡거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고 오늘 국민의힘 의원 중에 누구 하나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 득실 관계가 최상목부터는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순리대로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요 고비가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이 여러 가지를 고민했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는 미국의 뒷배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왜 이 내각들이 다 관여됐다고 보느냐 하면은, 여기는 지금 누구냐면 국회에서 지금 조국당의 한 여성 의원이 질문을 하는 건데, 답하는 사람은 방통위입니다. 탄핵 촉구 문자 행동 사이트가 생기자마자 긴급 안건으로 해서 회의를 열어서 그 사이트를 폐쇄시켰다. 이 이야기예요. 자, 여기는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여러 SNS 위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계속 마련해 왔었어요. 그리고 계엄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취소를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대통령이 지금 탄핵안이 가결되고 업무 정지가 된 상황에서도 대통령을 편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중립적인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미국이 커트 캠벨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덕수한테 너는 과도기적 역할을 충분히 잘해줄 것을 믿는다. 과도기적 역할 아니잖아요, 이게. 아직도 누군가에 의해서 연락을 받고 그게 수행을 하는 거예요. 한덕수가
명령을 하든 윤석열이 개인 전화를 하든 김건희가 전화를 하든 뭔가의 통제를 받고 있어요. 며칠 전에 남태령에서 그 추운 겨울날 영하 7도까지 내려가는데 시골로 농민들을 가둬버린 그 사안도 누가 이 지시를 했겠습니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자, 그래서 각 다른 부서에서 다 똑같은 일이 있었다. 같은 한 몸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최상목으로 한 단계 내려가는데 어찌 될 것이냐. 국제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이런 부분은 미국이 디딤돌을 받쳐주겠다. 지금 이런 분위기로 보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론이나 방송사, 기타 등등에 대해서 수많은 통제 칼날을 세웠을 것이라고 보는데 다행히 이 유튜브라는 것은 현재 미국 구글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 유튜브가 만약 한국 거였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드리는 이 목소리가 차단당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예, 그게 지금 세상이 다른 거예요. 뭐 장관들도 보니까 전부 다 텔레그램 다 쓰더군요. 공개를 안 하니까. 그게 SNS 위상이에요, 현재. 공기와 같은 거예요. 물과 같은 거예요. 물 많이 물에 빠져 죽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물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그 텔레그램 다 쓰고 있고 아마 아이폰 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정부에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요청이 왔을 때 그 정보를 까주지 않으니까. 네,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이 MBC가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유튜브라는 공간이 열려 있어요. 저는 전혀 차단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훨씬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가 없어요. 지금은 유튜브에서. 네. 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복합되어 있다는 느낌을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처럼 하루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이나 9시 뉴스만 가지고 이 상황을 판단하려고 했으면은 우리는 지금 벌써 계엄 선포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서 암흑 같은 세상에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네. 자, 또 하나 오늘 고비라고 봐지는 게 홍준표가 참 가볍죠. 이럴 때 보면은 하는 언행이 모든 경우 상정에 출마 준비한다.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고 이번에 두 번째 나오는 게 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내가 나가야 되는데. 응? 근데 윤석열이 버틸 때는 안 나가다가 이 말 안 하다가 오늘 탄핵 심판 현재 대리인단이 나가고 한덕수가 다시 탄핵되는 모습을 보고 감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큰 신호예요.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홍준표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 사안을 보고 있거든요. 어느 타이밍이 좋을까? 어느 정도가 확신할까? 확신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딘가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약간 그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왼쪽에 무리수를 두는 게 이제 갑자기 나가야 되니까 대구시장을 그만두고 후한무치 알박기라고. 이게 뭐냐면은 홍준표가 대구시장이 되면서 과거에 전 시장이 임명해 놓은 공직자들이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그게 나한테 내 말 안 들으면서 알박기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들은 전임 시장에 임기가 끝나면 같이 다 퇴직하는 걸로 한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조례를 다시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 임기 만료인 경우 예외 조항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임기가 가운데 중단된 경우는 자기가 대통령 출마하려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기존 공무원들의 임기를 보장한다. 이런 식으로 고치려는 거예요. 속보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급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런 포지션에서는 한덕수가 낫다고 봅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걸 통해서 이거는 한 고비가 또 넘어갔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건데 저는 윤석열의 스타일을 봤을 때는 이대로 물러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전쟁을 한다거나 뭐 미국을 공격한다거나 누구를 암살을 한다거나 이런 위험도는 상당히 낮아졌다고 봅니다. 예. 자, 이 박덕흠 이 문제 있는 의원이죠. 자기 상임위에서 자기가 운영하는 기업체한테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가 사퇴 압박을 받았고 결국에는 당을 떠났다가 몰래 살짝 들어온 그런 문제 인물이죠. 예. 그가 오늘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의미 있는 거예요. 홍준표랑 같은 타이밍에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본인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한다 하면 아마 그것이 우리 한덕수 총리를 대권 후보로 크게 아마 작용하지 않을까 이겁니다. 한덕수가 오늘 이렇게 한 것은 자기가 내란의 한 몸인 부분도 있지만 본인이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대권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존의 지지층을 다 끌어안고 가겠다는 거예요. 예, 그 자체도 크게 강력하지는 못하다고 봅니다만은 어차피 안고 간다. 그게 다 내 걸로 오는 거예요. 윤석열의 지지표가 나한테 다 온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서 이러면 이렇지 부서지면 부서졌지 뭐 더 이상 나를 얽어매줄 힘은 부족하거든요. 근근히 지켜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한덕수가 오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구할 수 없는 천군만마와 같은 후보가 될 수 있다. 그 밑으로 결집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도 이 상황에서 그런 기회를 본 것이고 국민의힘도 거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홍준표가 몸이 다른 거예요. 내가 그 자리로 가야 되는데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봤을 때는 앞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안 표결에 앞서서 반대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모양새를 보이지만 이런 게 내심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한 고비를 넘어갔다. 자, 또 하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내란이 상황이 종식되지 않았다는 게 이거 아시죠? 그 45명인가 한 40명 정도의 HID 북파공작 요원이 속초에서 올라왔고 그중에 5명이 중앙선관위에 파견돼서 체포 역할을 했고 나머지 한 40여 명이 대기 상태에 있었다. 그 대기 상태에 있었던 요원, 이게 블랙 요원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현역도 있고 민간인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정 잡히면은 추적이 안 되게, 군과 연결이 안 되게. 자,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연결돼 있었다. 청주공항에 있었고 사드 기지에 있었고 대구공항에 배치돼 있었다. 청주공항은 F-35가 있고 북한에 위협으로 느낀다는 무기고 사드 기지도 아시죠? 예, 사드. 그럼 대구공항은 뭡니까? 이거 대구 군용공항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우리 공군의 주력기인 F-15가 있는 곳이에요. 한 50대인가 60대 정도 있죠. 예, 그 길을 북한군의 공격으로 위장을 해서 공격한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고 국지전적인 여건을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벌써 밝혀진 것만 해도 여러 가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오물풍선에 대해서 원점 타격 이야기가 있었고, 노상원은 또 NLL에서 북한이 공격을 유도하게 한다가 있었죠. 그래서 지난 여름부터 계속 기회를 노려왔던 거죠. 그래서 또 김어준이 또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드론 사령부에 있는 북한 형식의 무인기로 미군을 공격해서 사상자를 낸다. 그래서 미군이 발을 담글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 무인기들은 되게 시끄러운 약간 후진형. 그래서 딱 요 목표에 적당한 약간 조잡한 그런 무기체계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던 거잖아요. 예. 자, 그럼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그걸 생각해 보게 돼요. 여기서 아까 내각들이 많이 동조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무위원들이 다. 이 사람들이 엊그제 26일 날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하여튼 며칠 전에 임무가 종료됐어요. 이 제보 내용을 보면은 계엄 시작한 게 12월 3일이에요. 그러면 20일이 넘었는데 그때까지 작전 대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기를 다 수행한 상태에서. 그럼 누구의 지휘를 받는 겁니까? 제가 지금 관찰한 바로는 며칠 전에 국회 국방부 질의사항에서 이 제보를 받은 민주당 쪽에서 국방부 차관, 제가 이제 대행이죠. 거기다 이야기를 해서 중지를 시켰고 중지됐다고 그가 말한 이후에도 하루 정도 더 대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일차적으로는 국방부 차관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대한 사안에서 이 작전을 위해서 동원된 1,500여 명의 병력들이 원대 복귀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HID 요원은 5명이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선관위에. 그러면 나머지 이 세 팀에 대해서 그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도 알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럼 이 지시를 누가 내리느냐? 예? 시킨 대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대행은. 이 명령을 내리는 자가 누구냐? 지난 20일간 계속 기회를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차하면 이거 터뜨리겠다라고. 그래서 거기 가담했던 이 제보를 한 사람, 제보의 제보로 지금 이어진 것인데, 그때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 시설물을 파괴해야 된다는 그 명령 때문에 가운데서 엄청나게 마음에 혼돈이 있었다. 그리고 임무 해제가 됐을 때 울었다라고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20일 동안 누구가 이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이 임무 대기 상태를 유지시킨 게 누구냐는 거예요. 국방부가 몰랐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한덕수냐? 아니면 윤석열이 휴대폰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김건희가 하고 있느냐? 예. 경찰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태령에서 한 짓을 봤을 때는. 자, 진짜 관리자 입장에서, 한덕수가 과도기적 역할을 수행했다면은 경찰이 그 정도는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남태령에서. 예. 자, 이 HID 요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한 팀별로였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권총에다가 탄창 여러 개, 15kg에 달하는 C4 폭탄이에요. 자, 이거는 뭐 여러분 영화 속에서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쫀득쫀득하게 찰흙처럼 해가지고 벽에 딱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내관 꽂아가지고 탁 폭탄 터뜨리는 그건데 그냥 강력한 폭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5kg이면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우리 가장 일반적인 K9에 들어가는 자주포 포탄 있잖아요. 155mm. 거기 안에 작약 양이, 화약 양이, 그것도 뭐 C4 이런 걸 거예요. 7kg이에요. 표준형이. 7kg인데 155mm 포탄의 위력은 어느 정도인지는 여러분 뭐 저기 국방 관련 영상도 보면 잘 아실 겁니다. 그거에 2개의 분량 정도 돼요. 자, 그럼 이 정도는 뭐냐? 한꺼번에 활용을 하면은 비행기 경납고 하나 정도 날려버릴 수 있는 수준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문제 일으키는 데 있어가지고. 뭐, 사드 포대 하나 정도 날리는 데는 충분해요. 핵심 피스를 차량 한두 개 날리는 데는. 그런 한 4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대기를 지난 20 며칠 동안 하고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는 엄청나게 궁금하거든요. 경악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대통령 직무정지가 됐는데 이들은 왜 아직도 작업을 하고 있느냐? 왜 대기 중이냐? 초조해 가면서. 당연히 하고 나면은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할 것이었잖아요. 그럼 지난 20 며칠간 그런 위기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떤 긴장감이 큰 이유였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예. 또, 계엄령이 바로 해제되는 그날에도 그때 군인권센터에 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그때 방송을 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다음날도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뭐냐면 부사관들이 계엄령이 해제됐는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휴가 뭐 못 가고 하는 그런 제재 조치가 계속 남아있다. 출동 대기 상태로 있었다. 제가 봤을 땐 그거는 특수전 예단 두 군데인 것 같거든요. 부사관이라는 얘기 나왔으니까. 이 HID 용은 뭐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이상하다. 해제됐는데 우리는 왜 작전 대기를 하고 있냐. 그게 2개 예단 추가로 출동시키려고 했던 2개 특수전 예단인 것 같단 말이에요. 자, 여러 가지 남아 있었어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이것을 이런 압박이 지금은 좀 상당히 좀 해소가 됐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기대를 접으면서 윤석열이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비싼 시기에 한덕수는 날아갔다. 여기 엄청난 힘겨루기가 있었다. 근데 이 많은 정보들은 미국에 의해서 다 포집되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은 미국의 이해관계와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같아요. 네,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 이러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봅니다. 예. 자, 이거를 지금 제보를 받아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사람인데 25일 날 새벽 4시 15분에 해제가 됐다고 그러네요. 자, 그러면 11월 3일 날 했으니까 22일 동안 대기 상태에 있었어요. 네.
자, 이 복귀를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지금 뭐 부대 소속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대에 가서 이것을 반납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지정된 지점에다가 무기를 놓고 원래 자기들이 평상으로 돌아가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 이 점도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국방부를 통해서 탈탈 틀어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의 명령을 받고 그들의 이 사람 일단은 정보사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정보사 사령관도 지금 감방 갔잖아요. 구속돼서. 그럼 정보사 부사령관의 지금 지시를 받는 것인데, 그럼 그 위에 여인영도 감옥에 가 있고, 예, 방첩사령부 그리고 노상원도 지금 구속돼 있는데 누가 명령을 내리느냐죠. 그 줄 하나만 잘 잡아당겨 보더라도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뭐 박선원이나 김병조 같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생각을 안 할 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히 궁금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을 안 한다는 것은 알지만 말을 안 한다 생각을 봅니다. 위에 명령선이 어떤 계통을 통해서 내려온 건지, 국방부에서 내려온 건지, 아니면 국방부를 세서 내려온 건지, 그 위에 중요 인물들은 다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인데, 요건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한다고 봅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이 다 압박이라는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고비로 넘어갈 수 있게 더 이상 한덕수 강하게 정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이 정도면 빠지면 되겠다. 내가 할 바를 했다라고 한덕수는 빠진 거예요. 그는 충분히 자기의 크레딧을 쌓았어요. 향후 주요 인사로 부각될 수 있을 정도로. 자, 이래 되면 윤석열이 버려지는 분위기가 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은. 예, 그래서 윤석열 측의 반격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국민의힘은 새로운 후보를 하나 만들었다. 엄청나게 소중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 만약 윤석열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 그림이 정확하게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또 하나 이런 일도 있었어요. 몽골에서 우리 요원이 가서, 그것도 정보사 요원이에요. 보면 중령 하나, 소령 하나가 갔다가 북한, 그러니까 여행 비자로 가서 계엄 12일 앞이죠. 북한 대사관을 접촉하려고 했다. 그래서 수상하게 여긴 몽골에서 잡았다. 이 사람들이 군복을 입고 갔겠습니까, 거기에? 네, 이거는. 그리고 몽골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한테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미 적대 관계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옛날 총풍 공작처럼 우리를 공격하게 해달라? 북한한테 무슨 뇌물을 찔러주고 남한을 공격해달라? 그것도 몽골 대사관에 가서, 물론 몽골에서 자기들 평양으로 바로 연락이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요. 예, 다른 방식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잡히냐? 여기에는 제보가 있었다고 봐요. 예, 이거는 미국의 제보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게 근데 더 합리적이에요. 계속 추적을 당하고 있었고 어떤 공작에 들어가려고 한다. 당연히 북한을 자극하는 내용이었겠죠. 그래서 몽골 기관에다가 흘렸단 말을. 그래서 몽골이 힘을 내서 잡을 수 있었다. 그냥은 저는 못 잡는다고 봅니다. 아무 생각 없이는. 네. 예전에 우리나라들 보면 고정 간첩이 잡히거나 또는 무장공비가 해안에서 들어오다가 잡히고 이런 경우는 그전에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보통 잡혔었거든요. 그게. 예, 그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속이겠다고 몰래 들어오는 건 잡기 어렵습니다. 이거 그렇다고 봐요. 자, 이게 또 하나의 그 힘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힘을. 그 정보사가 이런 일까지 했구나. 자, 그래서 내란죄 더하기 이제 외환죄가 된 거잖아요. 이거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미국은 강력한 압박을 넣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덕수가 충분히 크레딧을 쌓아서 기존의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윤석열의 지지자들, 와해될 수 있는 사람들을 추스렸다. 그 에너지를 자기가 충진했다. 그러고 나왔다. 타이밍에 딱 맞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는 구심점이 하나 생긴 거예요. 네. 자, 하지만 크게 약점을 드러낸 부분은 여기서 이재명하고 지금 연대감이 미국하고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것은 트럼프로 넘어가더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되게 이제 부정적인 정보를 지금 많이 풀고 있긴 하지만 지금 탄핵 절차를 밟는 기간 동안 트럼프가 당선되는 동안 국민의힘 구심점이 한덕수가 얼마나 그렇게 빨리 올라오기는지 어려울 거예요. 자, 그 와중에 미국이 아주 직접적으로 당연히 이야기 안 하겠죠. 아주 간접적으로 내 파트너는 여기야라고 해줄 가능성이 커요. 지금 미국은 돌다리도 두드려 건널 판이거든요. 엄청나게 놀랬거든요. 자, 한동훈에게 전화해서 너 죽을 수 있다고 경고한 그 세력과 김어준을 살려준 그 세력은 같은 세력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일 가능성이 제일 높죠. 우리나라의 정보망 제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한국군이 북한군을 위장해서 미군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의 지금 세력 그리고 한국기독교 총연맹 같은 그런 뒤에서 큰 힘을 행사하는 그런 이제 세력들이 미국 자유민주주의, 국민의힘, 윤석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게 윤석열을 빼고 이제 한덕수 그보다 훨씬 합리적인 윤석열보다는 뜻은 좋았으나 좀 과격했다. 합리적인 한덕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가장 공통분모인 미국이라는 걸 미국이 스스로 빼버릴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돌다리도 안전하게 두드려 건너가려면 왜 미국은 현재 북한하고 북미 종전선언이라는 부분을 가야 되니까. 한반도를 남쪽을 안정시키는 방향이 뭔지 진지하게 고민해 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이쪽에서 물고 늘어질 수가 있거든요. 한덕수 쪽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럴 때는 이제 와해된 공간에서, 혼란스러운 공간에서 교통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도. 그래서 앞으로 1, 2개월 내에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바이든은 하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제시될 거라고 봐요. 예. 자, 또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자, 밑에 거부터 볼까요? 미국 대사가 지금 23일 날인가 이재명 방문했고 권성동도 만났죠. 그때 미국 대사 입에서 생각보다 강한 발언. 이것은 매우 비민주적인 일이 한국에서 발생했다. 순리대로 해결되길 바란다. 이 일을 두고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나머지 발언은 양쪽이 똑같이 했어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강한 발언이라는 거예요. 예, 이걸 좀 더 다른 제스처로 몇 번에 걸쳐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미국과 자유민주주의 체계, 그리고 윤석열이나 한덕수 요 패키지에서 미국을 잘라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혼동이 있을 거예요. 제가 종교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예, 이게 엄청난 변화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짧은 기간에 이때까지 농축되던 힘이 지금 터진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네. 많은 것들이 서로 교통정리가 될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잘 버텨줄 거라고 봅니다. 힘이 있어요, 우리는. 자, 그리고 오늘인가 어젠가는 일본 대사가 여기 왔어요. 이재명을 만나러. 요거 의미 있다고 봐요, 저는. 예, 이거는 미국이 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심스러운 일본이 지금 여태까지는 국민의힘 계열에서 일본과의, 소위 그들이 생각하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됐고 민주당은 반대해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민주당만 찾아갔다? 제가 봐서 민주당만 간 것 같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거는. 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되게 서운하게 생각해야 돼요. 입장이 나와야 돼요. 일본이 경솔하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어찌 될지 모르는데. 자, 이거는 며칠 전에 미국 대사가 양쪽으로 움직인 거하고 같은 패키지고 하나 강도를 높여서 해준 거다. 미국이 압박을 넣었다. 일본도 가기 싫었다고 봅니다. 일본도 가서 민주당 가서 좀 만나고 와. 지금 이 상황에 지금 국민의힘하고도 친한데 국민의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 이런 거에 판단이 서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기저기에 미국의 힘이 서려 있다. 예. 아마 한국 전쟁 발발하고 한국 해방될 때부터 우리 국민의 뜻과 미국의 뜻은 달랐습니다. 자, 우리는 해방군으로서 미군이 좀 늦게 들어왔거든요. 러시아군, 소련군보다. 우리는 그들 해방군으로 엄청나게 반겨줬지만 미군은 사실 우리한테 총을 겨누면서 들어왔습니다. 인천으로 들어올 때. 우리를 일본하고 똑같이 봤거든요. 일단 남북 분단에 미국이 큰 책임이 있죠. 그리고 우리를 일본하고 똑같이 해서 우리가 다주성을 36년간 묻었던 때를 다 못 지어내는데 일조했어요. 김구를 제거하고 그들의 영향력 안에 둘 수 있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았죠. 자, 한국 전쟁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죠. 정확히 밝혀진 거 없습니다. 그 다음 계속 독재 정권들하고 손을 잡아줬죠. 한국을 안정시키는 데 그때 그 방법이 최고다 이래서. 그게 전두환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네. 이렇게 양쪽이 입장이 중대한 그 시점에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에서 우리하고 우리 국민들과 뜻이 미국이 맞는 게 거의 유일하게 처음이에요. 네, 그만큼 변화가 크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어준이 이야기한 것은 거의 다 맞다고 봅니다. 저는. 네, 거의 맞다고 보고 이게 제보는 우방국 대사관 미국이다. 그리고 오늘 쭉 언급된 많은 내용들이 미국 쪽에서 아까 몽골 포함해서 미국 쪽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다. 압박을 가했다. 예,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것이고, 자, 그래서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일단 한 단계가 좀 넘어갔다. 예, 그 다음 국면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일단 윤석열은 틀 속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과거에도 지금도 그런 느낌이 계속 드는 것이 이번 이제 내란 사태를 보면서 윤석열은 탄핵을 통해서 고의 파면당해서 감옥으로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또 다른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쪽 부분에서는. 근데 이렇게 해서는 끝난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현재로서는. 그런 이제 고립된 상태에서 본인이 다른 방식으로 전체를 뒤집어 엎으려고 해야 될 거예요. 정치권에서는 살짝 멀어졌다. 예,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고, 여기에는 미국이 우리 대중의, 우리 국민들의 하고 한편에 서서 이 압박을 같이 행사해주고 있다. 그런 간접적인 신호들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또 하나는 이거죠. 주한 미군 사령관이 새로 왔어요. 한 5, 6년 만에 이건 정기적으로 바뀐 것 같은데, 신임 주한 미군 사령관 취임. 여기는 이제 유엔군 사령관이기도 하고 한미연합사 사령관이기도 해요. 신임 주한 미군 사령관 취임. 과제는 뭐겠습니까? 뭐라고 썼든지 간에 이게 돼 있죠. 어떤 위협에도 대응. 여러분 이 중에서 어디에 눈이 가십니까? 어떤 위협이에요? 어떤 위협? 자, 이 앞뒤 맥락을 쭉 봤을 때 그때 평택에 있는 미군이 진짜 계엄군하고 맞짱 뜨려고 출동하려고 했던 게 저는 거의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위협이에요? 북한의 위협이 아니고 내부의 위협에서도 어떤 위협에도 대응이에요. 군기가 바짝 들어왔을 거잖아요. 지금 한국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을 테니까. 이랑 미국 대사관이랑 면밀하게 이야기하고 있겠죠. 미국 CIA랑.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압박을 넣겠죠. 그리고 조중동 쪽에서도 그런 어떤 압박의 흔적이 보이거든요. 예, 약간 윤석열을 며칠 상간에 약간 버리는 느낌? 한덕수를 키우는 느낌? 최선을 다했다.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예. 왜냐면 국민의힘이 지금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살아야지. 윤석열 때문에 내가까지 끌려 들어갈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는 내가 사는데 유리하니까 거기서 지지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그게 아닌 다음에는, 다른 구심점이 생긴 다음에는 아니다, 빠이빠이다. 이런 분위기가 조중동에도 읽혀진다는 것이고, 그런 것 뒤에는 어떤 미국의 영향력. 예. 예전에 박근혜 때도 그랬지만 미국이 뭔가를 들이밀 때 조중동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미국이 충분히 활용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유민주주의, 국민의힘, 윤석열, 그리고 미국이라는 게 한 패키지거든요. 그중에 가장 기본을 따지자면 미국이었어요. 이 말은 다 듣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미국이 행사할 수 있는 힘도 그거라는 거예요. 돌다리를 두드려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향후 우리 정치판의 구도에 있어서 당연히 국민의 지지도 그쪽으로 흘러가 있죠. 미국이 저 세력이 아니다라고, 저 세력과 손잡은 게 아니다라고 상징성을 지금 부인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하고 손을 잡아야 되니까 이제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새 주한 미군 사령관은 어떤 위협에도, 북쪽의 위협 그리고 남쪽 내부의 위협에도 대응. 공기 바짝 들어서 왔겠죠. 예,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